우리는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 씌우죠. 우리는 단어, 목소리를 누군가한테 맡겨버리고요. 책의 소유도 포기하고 그저 듣기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책을 읽는 독서 기술에도요,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17세기 이래로 엽 관련 제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1865년 엽 관련 제조업자인 마르티네스는 엽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치 연쇄물뿐만 아니라 과학, 문학, 아니면 시, 소설 이런 것까지 실을 수 있는 신문을 창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품게 돼요. 그래서 몇몇 쿠바 지식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마르티네스는 라 아우로라라는 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곧 깨달았어요. 이 아우로라를 더 널리 읽히도록 만드는 데는 사람들의 문맹이 장애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9세기 중반 쿠바의 근로 인구 중에서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15%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두루 읽는 신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르티네스는 대중 앞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자, 근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책 읽는 사람, 즉 독사로 두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은 이제 좀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의 또 노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신문에는 쿠바 작품뿐만 아니라 유럽 작가의 작품도 게재됐고요. 또 공장 소유주의 포악상, 근로자들의 고통 이런 기사들도 다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쿠바의 정치 담당 총독은 이거 금지해야 돼. 금지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독서는 계속 이루어졌죠.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1870년에 그런 독서 형태도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맙니다. 안타깝죠. 네, 1868년에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이 아우로라 역시 종지부를 찍어요. 네, 그런데 1869년에 접어들어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독사 제도를 먼저 가져왔어요. 쿠바의 독사가 탄생하기 약 13세기 전에, 그러니까 6세기경에 성 베네딕트는 수도원의 일상생활에서 독서가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수도사들의 식사 시간에 항상 독서가 동반됐고요. 그래서 수도사는 독사로서의 임무도 주어졌어요. 책은 근로자들에게, 그렇죠? 그 근로자들에게는 의견 일치를 통해서 책 제목이 선정됐지만 수도원에서는 책 선택은 공동사회 권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쿠바의 근로자들에게는 책이 듣는 사람 각자의 친숙한 소유물이 될 수 있었지만 성 베네딕트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이나 개인적인 쾌락, 프라이드 이런 것은 피해야 됐어요. 텍스트는 불변이었고 그 저자는 최후의 권위자였죠. 자, 이처럼 하나의 텍스트를 읽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11세기부터 유럽의 왕국들에는 저글러라는 떠돌이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시 아니면 스승이 지은 어떤 그 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읊조리거나 노래하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궁정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아니면 친구들 모임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15세기에 이루어졌던 여성의 복음서도 비공식적인 책 읽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독서 그룹인 아방라 레트르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어떤 연애, 결혼, 미신,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기도 했죠. 즉흥적인 모임에서 비공식적인, 비공개적으로 실시되는 공동 책 읽기는 17세기에도 꽤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9세기조차도 학식 있는 여성들이 책을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그런 어떤 문화, 사회 속에서 남이 대신 책을 읽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되는 이 학습의 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도록 시키는 것은 육체를 정화하기 위해서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든 아니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든 그것도 아니면 교훈을 얻기 위해서든 관계없이 독서 행위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제한하기도 하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큰 소리로 글을 읽도록 시키는 것은 은밀한 면에서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책 읽는 속도, 억양, 목소리의 자유도 제한당하겠죠. 그런 경우 내 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독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베네딕트 수도원이든 공장에서든 방 안에서든 아니면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읽든 남에게 책을 대신 읽도록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책 읽기에서 누릴 수 있는 고유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죠. 하지만 혼자 소리 없이 읽을 때는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통일성,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존재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독서를 통한 책 읽기의 매력이 아닐까요?